안녕하세요. 함김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JSP를 개발하기 위한 환경을 먼저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바를 설치하고 이클립스 설치하고 톰캣 설치하고 테스트하는 데까지 할 거고요. 자, 일단 자바 여러분 컴퓨터, 선생님 컴퓨터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자바 JDK가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거에 대한 설정을 먼저 지우는 것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 제어판에 들어가세요. 일단 제어판에 가서 제어판에 가면은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프로그램 제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 항목들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일단 설치되어 있는 기존 자바들을 다 지워줄 겁니다. 물론 옛날 버전 냅둬도 되긴 하지만 굳이 냅둘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우고 시작을 할게요. 자, 일단 10.2 10.0.2 또 지우고 615메가나 되나요? 물론 얘만 지우면 끝나는 게 아니라 패스 설정이라든가 자바 홈 설정 등등 여러 가지를 다 지워줘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어떤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냅두고 싶다, 뭐 그러면은 냅둬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지만은 저는 지우고 할게요. 11.0.2 아마 작년이라든가 재작년쯤 설치했을 것 같네요. 작년 2월. 야, 딱 1년 됐네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어제 설치했던 건데 여러분과의 수업을 위해서 지우고 시작할게요. 써서 물어보는 거는 권한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 프로그램이 어떤 작업하려고 하는데 권한을 줘도 되겠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관리자 권한을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 할 때 읽어보고 해야 됩니다. 그냥 막 오케이 하다간 하드를 파괴한다든가 뭐 그런 사람은 없겠긴 하겠지만은 그것도 이론적으로 가능은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환경 변수도 제공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검색에서 변수 해주면 이렇게 변수가 나오고요. 뭐 아무거나 선택하면은 이런 창이 나오죠. 많이 봤던 거죠. 여기서 환경 변수를 클릭해주면 설정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자바 환경 설정 찾아봅시다. 여기에 보면은 일단은 자바 홈이 위에 거에 없었고요. 밑에 거 시스템 쪽 보니까 자바 홈이 있죠. 지워주세요. 자, 여기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니죠? 패스도 다 읽어봐야 돼요. 근데 위에 있는 거와 밑에 거의 차이가 뭐나요? 자, 둘 다 사용자 변수예요. 여러분 프로그램 할 때 하는 것처럼 프로그램 시행될 때 이 변수 값을 세팅하고 시작하죠. 마찬가지예요. 얘도 운영체제가 시행될 때 미리 사전에 자, 이런 변수는 이런 값을 넣어줘 라고 해주는 게 이 변수입니다. 프로그램하고 똑같아요. 다만 이 두 개 차이가 뭐냐? 시스템 변수, 계정에 대한 변수, 사용자 변수. 자, 어느 게 더 크죠? 이쪽이 더 크죠? 그래서 운영체제가 부팅이 되면은 여기 시스템 변수가 있는 변수가 다 불러와지게 됩니다. 불러와지게 되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여러분이 로그인을 할 때 사용자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컴퓨터마다 여러 가지 아이디를 만들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용자가 로그인 될 때 불러오는 변수가 이 사용자 변수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아이디가 뭐 PRG도 있고 뭐 마이 홈도 있고 미님도 있다. 그럼 각각 사용자 변수는 다 다르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이용해서 윈도우 계정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개발 환경을 다르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여기 설정했는데 여기 또 했다. 그럼 덮어 쓰는 거예요. 설정을. 그렇기 때문에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둘 다 체크해야 되는, 그래서 패스 같은 경우는 둘 다 체크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패스 있죠? 자, 패스 들어가서 위에 거 한번 잡아볼게요. 사용자 변수 보니까 파이썬 설정 좀 보이고요. 파이썬 웨스톰. 자바는 안 보이죠. 고언어 좀 보이고. 자, 밑에 거 시스템 변수 쪽을 볼게요. 아까 자바 오면 선생님이 시스템 변수에 잡아놨는데 뭐 여러분 뭐 계정마다 다르게 하고 싶다면 자바 홈을 여기다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패스 설정 가볼게요. 패스 설정을 가보면은 자, 파이썬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죠. 보면 자바 홈 빈이 있죠. 이거 지우고 시작할게요. 이따 같이 설정해봐요. 이거 하나 지웠다 끝이 아니고 또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이 이거저거 설치하다 보면은 이 앞에 중간에 껴있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어디 하나라도 있으면 겹치는 거예요. 겹치면 이제 생각하고 다르게 동작하는 거죠. 이제 된 것 같네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됐습니다. 자, 깨끗한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브라우저 띄워서
자바 다운받고 싶다. 그럼 일단은 오라클 자바 검색해야죠. 참고로 자바가 오라클 자바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오픈소스의 자바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오픈JDK라고 하는데 오픈JDK 검색하면은 이쪽 자바도 있어요. 그 이쪽 자바도 있고 이 두 차이가 뭔데? 얘는 뭐고 얘는 뭐야? 자 일단 자바라는 언어의 그 스펙은 규약 설계한 거는 오픈소스가 맞는데 이걸 구현하는 것은 업체는 다양하게 있어요. 여러분 깜짝 놀랐겠지만 이 JDK 만드는 회사 많아요. IBM도 만들고요. 자바 오라클도 만들고요. 뭐 여러 회사들이 각각 만들고 있어요. 근데 왜 오라클이 유명하냐? 자바를 처음 설계했던 언어 그 선이 시작이 여기서 선에서 만들었었고 그걸 먹어버린 게 오라클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만들어진 구현체가 좀 더 성능이 좋다. 그리고 추가적인 API 기능이 많다라고 해가지고 오라클 업체에서 오라클 쪽 걸 많이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표 명사처럼 됐는데 오픈 JDK도 있어요. 얘네 거가 성능이 뭐 약간 떨어진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느낄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API가 없다고 하는데 그 없는 API 여러분 쓸 일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픈 JDK로 쓰는 게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 서비스 해야 되는데 뭐 요즘 오라클이 막 자바가 상표권 갖고 소송 걸고 그런 거 있죠. 그런 거에서 벗어나고 싶다. 오픈 JDK 쓰면 돼요. 여러분이 하는 그 JSP라든가 그런 수준에서는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강자가 오라클 거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여기 걸 원치 않지만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니까 오라클 JDK 있죠.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해서 뭐 다운로드 페이지 가도 되고요. 나 모르겠다. 나 오라클 사이트 시작할래. 그럼 오라클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그냥 들어가서 위에다가 그냥 나 자바 내놔. 엔터 치면은 자바 다운로드 링크 가게 됩니다. 어쨌든 검색하면 이 화면 나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자 보면 알겠지만 변화를 느끼셨나요? 얘는 오라클 하면 DB라든가 뭐 자바가 메인이었는데 그게 잘 안 보이죠. 이제는 잘 안 보이고 뭐 클라우드 뭐 이런 거에서 클라우드사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 알 수 있는데 좀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서 JDK 다운로드 클릭하면은 JDK 다운로드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 13 버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얘기 나오죠. 아까 말했죠. 오라클 소송 걸고 그랬다고 기업 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업용어 쓴다면 반드시 일반 JDK를 오라클 JDK를 쓰기보다는 뭐 회사에서 돈 주고 사줬다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고 잘 모르겠다면은 오픈 JDK 쓰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오픈 SE 다운로드 들어갑시다. SE가 뭐냐? 스탠다드 에디션이에요. 여러분 에디션 그 리미티드 에디션 뭐 이런 말 들어봤죠? 아니면 노멀 에디션 일반판, 특별판 그런 것처럼 일반적인 버전 때 쓰는 게 얘 하는 거예요. 그럼 얘 말고 다른 버전도 있어요. 무슨 마이크로 에디션, 뭐 인터프라이즈 에디션 여러 개 있는데 여러분은 스탠다드 에디션 쓰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참고로 모바일 개발한다면 마이크로 에디션 받으면 안 돼요. 그 모바일 다른 의미의 모바일이에요. 초소형 기계용이니까 핸드폰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라클 JDK 다운로드 하세요. 그러면 이 화면 나오고 아까 봤던 건데 자 여기 여러 가지 버전이 쫙 있죠. 자 여기 있는 건 이제 앞에 건 운영체제 버전별로 나와 있어요. 정확히 보면 플랫폼별로 나왔다고 하는데 리눅스 데비안 리눅스 계열, 우분투 계열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RPM 레드햇 계열 그리고 이건 압축 파일 그리고 이건 맥에서 쓰는 거 그리고 윈도우즈 쓰는 겁니다. 그럼 여기 둘 중 하나겠죠? 그럼 뭘 다운받으실래요? EXE, zip. 자, 위에 건 설치 파일이에요. 설치 형식으로 하는 거고, 밑에 거는 압축 풀어서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직접 패스 설정 다 해서 쓰겠다? 밑에 써도 돼요. 근데 나는 뭐 좀 인스톨러가 있고, 좀 다른 폼 설치하는 거 좀 설치 형태 하고 싶다. 그럼 위에 거 쓰면 돼요. 근데 USB에 넣고 쓰고 싶다? 밑에 거 쓰면 돼요. 물론 패스 설정은 잡아줘야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윈도우 같은 경우는 뭐 인스톨러 쓰니까 인스톨러를 다운받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면은 어쩌고 하고 라이센스 동의하느냐? 네 동의합니다. 이 라이센스를 보면은 이 자바 갖고 만들다가 사고가 나거나 무슨 오작동을 해도 우리는 오라클 책임 아니다. 다 네 책임이다. 이런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저작권 범위 내에서만 써야 되면 평화를 위해 써야 되면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오케이 하고 다운로드하고 13.0은 굉장히 최신 버전이죠. 아마 여기 강자는 8버전, 뭐 9버전 이렇게 나왔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자바는 최신 버전 써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이 자바하고 이클립스하고 버전이 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클립스가 나왔을 때 그 이클립스가 나왔던 자바 버전 맞춰서 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클립스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자바가 설치되고 이클립스가 최신계 들어간다든가 하면은 좀 엇나갈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이클립스 갑시다. 이제 이클립스 들어가서 사이트 들어가면 이렇게 화면 나오죠. 멋있어졌어요. 간지나죠. 이제 다운받아야 되는데, 자, 여기 다운로드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옛날 강좌하고 다르게 옛날 강좌는 버전별 나오는 화면이 쫙 나왔었는데, 이번엔 그 달랑 없고 단순히 이거 얘만 있을 거예요. 그거 뭐라고 되어 있어요? Install from Favorite Desktop ID 패키지 해가지고 선택해서 설치하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그럼 와 좋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평이 약간 불안해가지고 특히 이상하게 학교 같은 데 설치하면 설치가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밑에 다운로드 패키지를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목적별로 파일을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자, 위에 나온 인스톨러가 방금 말했던 그 녀석 이거 원래 좋긴 한데 인터넷 환경에 따라 잘 안 되는데 학교 같은 경우 잘 안 됐었어요. 자, 한 2년 동안 지금 이만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나아졌을지도 모르겠는데 아직 저는 못 믿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 밑에 거 쓸 거예요. 그럼 자바가 버전별로 있죠. 자바가 이클립스가 왜 이렇게 많아? 이클립스가 버전별로 있네. 네, 이클립스는 변신 로봇 같은 거라서 목적에 따라서 어떤 모듈을 붙이냐에 따라서 목표 프로그램이 다를 수가 있어요. 다양한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TV 개발할 때도 쓰기도 하고, 시계 언어 개발, 뭐 컴퓨터 개발용 PHP 개발자용 그 환경 등등 여러 가지 변신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게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보면 일반 자바 개발자면 이클립스 IDE for Java Developer 되는데 우리는 자바의 웹 개발할 거예요. 그럴 경우는 뭘 받으냐? 이거 엔터프라이즈 자바 디벨로퍼를 다운받으면 돼요. 보통 스프링이라든가 JSP 개발할 때는 이 엔터프라이즈 자바 에디션 줄여서 뭐 2 버전이라고 하는데 얘를 받으면 돼요. 뭔가 좀 더 커 보이죠? 무거워 보이죠? 자, 여기서 보면은 윈도우 64비트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64비트에 이클립스 IDE for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다운받아지게 되죠. 이렇게 되고 가만히 있으면 다운로드가 안 되고요. 여기서 한 번 더 클릭해야 돼요. 다운로드 클릭을 하면은 이제 파일이 다운로드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바 다운로드 됐죠? 그럼 자바 먼저 설치해 볼게요. 자, 자바 설치하면 시작됐고 나오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팁. 여러분이 프로그램 설치할 때 어디서 설치하나요? 기본 경로 냅두고 그냥 설치하죠?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해요. 안 하고 어지간하면은 폴더를 만들어서 그에다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모아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번 같은 경우 어떻게 할 거냐? C 드라이브에 JSP 공부할 거니까 JSP 디렉토리 만들 거예요. JSP 디렉토리 만들고 여기 안에다가 자, 이 자바가 들어갈 자바 디렉토리를 만들고 이 안에다가 자바를 설치할 거예요. 자, 그래서 경로를 체인지 눌러서 프로그램 파일제 자바 이게 아니라 C 드라이브에 JSP에 자바의 JDK 이렇게 13.0.2로 설치해 주세요 라고 진행을 할 겁니다. 뭐 여러분은 기존 게 좋다 그럼 그렇게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백업하거나 필요한 파일 쓸 때 보기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소를 주인은 쪽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이따 이클립스도 여기다가 다운받아서 풀어줄 거고요. 그리고 소스도 여기서 작업하기 위해서 워크스페이스 폴더 여기다 만들어줄 거예요. 벌써 설치 끝났네요. 빠르죠? 자, 다운로드 가서 이클립스 또 이클립스하고 아까 저번에 봤던 JDK까지 같이 옮겨줍니다. 자, 컨트롤 C가 카피, 컨트롤 X가 잘라내기, 컨트롤 V가 붙여넣기죠. 그래서 자바는 설치했으니까 상관없고 자, 이클립스 풀어줄게요. 이렇게 작업할 때마다 그때 다운받은 파일을 모아주면 나중에 편해요. 나중에 이거 갖고 이제 작업 뭐 관리할 때 나 그 파일 필요했는데 그럼 이렇게 바로 여기 앞에 있으니까 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알아서 풀기 풀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압축 푸는 프로그램 없으면은 반디집 쓰세요. 반디집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오픈소스는 아니고 무료 버전이고요. 개인 장자 학교든 집이든 무료로 쓸 수 있어요. 참고로 R집은 라이센스가 학교에서 쓰려면 돈 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R집 쓰지 말아주세요. 지우고 와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반디집은 설치해서 쓰고요. 압축 푸는 속도하고 하는 속도가 아예 달라요. 기본 윈도우 거보다. 기본 윈도우 건 너무 느리고 좀 말 그대로 진짜 기본적인 기능밖에 없어가지고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무료 버전 쓰시고요. 자, 그럼 이클립스 됐죠? 잘 깔렸죠? 자, 그래서 JDK 설정됐고, 뭐 했어요? 다 끝났나요? 아니죠. 자바 패스 설정해줘야 되죠? 자, 환경 검색합니다. 환경. 변수 검색하면은,
시스템 환경 변수 나오죠? 여기 클릭해서 환경 변수 가고요. 선생님은 이제 시스템 변수에 넣어줄게요. 여러분 뭐 여기 이쪽 넣어도 상관없어요. 자, 시스템 변수 가서 자바 대문자로 관행이에요. 자바 언더바 홈 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뭐 들어가냐? JDK가 설치된 폴더를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디렉토리 찾아보기 클릭하면은 자, 어제 선생님 넣었던 거 기억나죠? C 드라이브에 JSP에 자바에 끝나는 게 아니라 JDK까지 들어가야 돼요. 빈 위에 디렉토리에서 지정해줘야 됩니다. 빈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 이걸 끝난 거 아니라 패스로 한 번 더 가야 돼요. 패스 한 번 더 가서 새로 만들기 눌러서 여기다 뭐 줘야 되냐? 자, 아까 우리 자바 홈 해준 거 있죠? 자바 홈 변수 써야 돼요. 자, 변수 사용한다. 윈도우즈에서 변수 쓰려면 환경 변수 쓰려면 양옆에 퍼센트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퍼센트 자바 언더바 홈 퍼센트 하면은 아까 C 드라이브에 JSP에 자바에 JDK 1 13점 뭐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자바 파일 어디 있어요? 거기 안에 빈 디렉토리에 있죠. 그래서 빈까지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넣어주고 확인하고 확인. 자, 다시 볼게요. 자바의 JDK의 빈 디렉토리에 가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자바 파일 여기 있죠? 자바C 가바 컴파일러 여기 있죠?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패스에는 빈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자바 홈 왜 지정해 주는데 자바 업그레이드 하면 또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디렉토리명을.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한번 동작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이 CMD 창 어떻게 띄우냐? 자, 윈도우 키하고 영어 R 누르면은 이게 바로 실행 창이 뜹니다. 여기서 커맨드 라인에 CMD 입력하고 엔터 치면은 여기 CMD 창이 떠요. 여기서 자바 마이너스 버전 하면은 자바의 버전이 나오고 자바 C 마이너스 버전 하면은 자바 컴파일러의 버전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나온다면 자바 설치가 성공적으로 된 거예요. 만약 여기서 알 수 없는 명령어라든가 뭐 에러가 나면은 10중 8구 패스 문제예요. 패스 문제.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바 홈이 다른 값이 되어 있지 않는지 뭐 빼먹었지 않았는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CMD 창 띄워서 자바 버전인데 실패했어요. 여기 설치했어요. 그 다음 바로 이 창에서 테스트 하지 마시고 새로 설치했으면은 패스 설정 같은 거 했으면은 무조건 CMD 창을 닫고 다시 CMD 창 열어서 해주세요. 왜 그러냐? 방금 열었던 CMD는 옛날의 환경 변수, 그러니까 이 CMD 창이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기준의 환경 변수가 불러와져 있기 때문에 환경 변수를 나중에 고쳤다고 해서 바로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바로 고친 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새로 CMD 창을 떠야 됩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새로 CMD 창 띄운다는 것 자체가 사실 로그인을 하는 거 비슷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환경 변수 불러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거나 특수한 명령을 입력해야 되는데 보통 윈도우에서는 그 명령을 잘 안 써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자바가 세팅됐으니까 당연히 이클립스도 실행이 되겠죠. 자, 이클립스 가서 이클립스 실행해 봅시다. 옛날엔 이클립스 32비트, 자바 64비트 뭐 이거 갖고 막 고민했는데 요즘은 64비트 거의 메인으로만 쓰니까 많이 행복해졌어요. 간단해져서. 그래서 여러분들 64비트짜리 쓰세요, 무조건. 자, 이클립스가 처음 시작될 때 좀 무겁습니다. 특히 이 JSP용은 뭔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게 많아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워크스페이스라고 하죠. 워크스페이스가 뭐죠? 프로젝트들이 모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젝트가 있는 공간을 선택해 줍니다. 어디에요? 아까 선생님이 C 드라이브 JSP의 워크스페이스 폴더 만들었을 거예요. 만들었나? 자, 가봅시다. C 드라이브의 JSP에 안 만들었군요. 여기다가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새 폴더 해서 워크 스페이스라고 하나 만들어줍니다. 물론 여러분이 더 좋아하는 폴더명 있으면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니까 하고 폴더 선택해주면은 이제 여기 기준으로 앞으로 프로젝트가 만들어질 거고 여러분이 새 프로젝트 하면 거기 안에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고 런치라고 하면은 이제 이 이클립스가 실행될 때 아까 방금 있었던 C 드라이브의 JSP에는 워크스페이스의 기준 폴더를 잡아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거기 있는 프로젝트를 불러오게 되죠. 자, 그래서 좀 기다려보면요. 작년 2019년 12월에 만들어진 버전인가 봐요. 물론 세부 업데이트는 계속 진행됐겠지만. 자, 여기까지 하면 자바 그리고 이클립스 개발한 세팅까지 된 겁니다. 여기서 끝나냐? 아니죠. JSP 한 단계 더 있어야 되죠. 뭐예요?
예, 톰캣이 필요하죠. 톰캣 컨테이너 정확히 말하면은 우리 자바도 짠 JSP가 동작해줄 자바 JSP가 컴파일 언어인 자바로 바뀌어가지고 클래스 파일 만들어지고 그 런타임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서 ASM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컨테이너를 설정해줘야 됩니다. 이 상태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 상태는 사실 뭐 헬로 월드를 찍을 수 있겠지만은 그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헬로 월드 한번 찍어볼까요? 한 김에. 자, 파일 가서 뉴에 가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오늘 자바 프로젝트 할 거니까 자바 프로젝트 안 보이네요. 일단 그냥 넘어가죠. 자, 그냥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서버 탭에 가서 작업해 주는데 서버 탭 어디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서버 탭 클릭해 주면 되고요. 만약 여기 없다? 그럼 윈도우즈에 가서 쇼 뷰에 가면은 여기에 서버 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 실수로 닫아버렸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윈도우 가서 쇼 뷰 가서 서버 켜주면 돼요. 뭐 참고로 화면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고 창 닫고 하다 보니까 창이 꼬여가지고 뭐 이상하게 됐어요. 막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여기 날라오고 엉망이 됐죠. 이럴 때는 자 여기 우측에 보면은 퍼스펙티브 하고 있어요. 오른쪽 퍼스펙티브 아이콘은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은 리셋이 있거든요. 얘를 클릭해주면은 이렇게 화면이 원래 상태로 돌아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뭐 화면 왔다 갔다 하면서 쓰세요. 그래서 서버 탭 가서 보니까 no server are available. 서버가 가능한 게 없습니다. Click this link to create a new server. 새 서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클릭해 주세요. 돼 있죠? 클릭하세요. 자, 클릭하면 어떤 서버 만들래 나오는데, 자, 멋지게 기본부터 클라우드가 나와요. 외부에 있는 클라우드 서버 연결하든가 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은 안 그럴 거죠? 자, 우리는 톰캣이 필요해요. 톰캣이 필요한데, 이거 화면이 작냐? 좀 크면 좋은데. 자, 여기서 아파치로 가보세요. 아파치 가면은 여러 가지 있고, 딱 내리다 보면 톰캣이 나올 거예요. 나오죠? 자, 영상에서는 톰캣 8.5 갖고 썼었죠? 우리도 8.5 쓸 거예요. 자, 8.5 선택해주면 돼요. 선택해주고, 자, 이게 실제 시장 환경이 기준이 JSP가 실행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얘가 버전이 바뀌면은 소스도 살짝 바뀌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의하고 똑같이 하기 위해서, 강의 소스를 그대로 하기 위해서는 8.5대 버전을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서버 이름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넥스트 하면은, 자, 어디에 있니 설정해 달라고 해요. 어디에 있니? 그래서 우리 없죠. 다운받잖아요. 다운받아야 되죠. 영상에서는 직접 홈킷 가서 다운받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자, 우리 여기다 브라우저 클릭해서 C 드라이브의 JSP 폴더 안에다가 폴더 하나 만들어 줄게요. 톰캣. 네, 여기다 톰캣 깔았을 거야. 선택해주고, 잠깐만요. 자, 8.0대로 가죠. 8.5가 아니고 8.0 서버 선택하고 넥스트 가면은 자, 여기 보면은 보이죠? 다운로드 인스톨. 얘가 아파치 톰캣에서 실시간 다운받아서 설치해 줍니다. 자, 그래서 다운로드 인스톨 클릭하고요. 그럼 이거 라이센스 동의하니? 응, 동의해. 라고 해서 하고 피니시 누르면은 얘가 어디서 설치할 건데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C 드라이브 JSP에 만들었던 톰캣 폴더 선택해 주고 그럼 얘가 이제 여기 설치할 준비가 되죠. 자, 그래서 다운로드 인스톨 버튼 클릭하면은 설치가 됐네요. 벌써 그새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자, 그리고 피니시를 눌러주죠. 눌러주면은 이제 이렇게 톰캣 서버가 세팅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켜봐야겠죠? 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스타트 눌러주면은 설정이 없다고 에러가 나네요. 자, 한번 테스트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봅시다. 뉴 가가지고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에서 기본 헬로
하나 만들어주고 통캣은 만들어진 거 8.0 시험되어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좀 필요한 파일 다운받고 하는 거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메이븐, 엔트, 그레이들 이런 녀석이 있어요. 그 녀석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라이브러리를 인터넷 통해서 다운받고 넣어주고 버전 관리 해주는 도움 비서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얘네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하게 쓰는 거고요. 이게 없으시절에는 여러분이 직접 라이브러리 파일 다 직접 다운받아서 폴더에 집어넣어주고 버전 맞추고도 했어야 됐었어요. 그걸 안 하게 된 거죠. 자, 일단 통캣 V8 버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자, 프로퍼티 더블 클릭해줘요. 더블 클릭하면 여러 가지 설정해 줄 수 있는 게 나오는데 영상은 좀 다르게 나오네요. 일단 시행 문제 해볼게요. run as on 서버로 해야 돼요. 시행하려면. 그래서 나 통캣 쓸래. 나 헬로우 시행해줘. 라고 하니까 설정 파일 없다고 못 갖고 온다고 하네요. 그럼 직접 다운받아보죠. 여긴 설정 파일 포함되지 않나봐요. 이럴 수가. 예전에 되던 것 같은데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통캣 가보죠. 통캣. 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설정 찾아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가장 편한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니까. 자, 여기서 통캣 8 가세요. 다운로드에 통캣 8 가면은 이렇게 통캣 귀엽죠? 고양이. 이게 통캣의 상징 마크예요. 자, 다운로드 링크 여기저기 있고 윈 여기서 64비트 윈도우즈용 파일 다운받을 거예요. 설치형도 있는데 그냥 다운받아보죠. 이건 설치 안 해도 돼요. 11메가 밖에 안 됩니다. 가뿐하죠? 자, 다운받은 파일 역시 잘라내서 C 드라이브에 DSP에 옮겨주고요. 압축을 퍼줍니다. 자, 그동안 아까 실패했던 이 통캣 서버 지워버리죠. 딜리트. 나 필요 없어. 안녕, 잘가. 그리고 다시 새로 클릭해 줍니다. 클릭하고 자, 다시 8.0을 맞춰주고요. 옆에 애들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통캣 어디 있니? 설정해 중에 나오는데 이 통캣이 아니라 자, 아까 우리 새로 다운받은 이 녀석이죠. 이 녀석을 선택해줘요. 아파치 통캣 새로 다운받은 걸로. 그리고 8.5 버전이라고 하군요. 자, 8.5 선택합시다. 8.5 선택하고 자, 우리가 방금 다운받은 게 8.5 버전 때네요. 선택해서 그쵸, 8.5.51이네요. 선택해주고 자, 그러면 피니시가 제대로 됐죠. 자, 이건 자바가 돌아갈. 자, 컨테이너는 항상 JVM으로 출하는데 그때 JVM 누가 갖고 있어요? JDK 갖고 있죠. 그래서 최신 버전 자바 기본 환경인 자바 써주세요 하면 이거 쓰는 거고요. 근데 기본 환경이 예죠.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만약 여러분 컴퓨터에 아까 선생님 전에 여러 가지 자바가 JDK 깔려 있다. 여러 개가 나오겠죠. 자, 일단 기본 값은 냅둬주고 이제 피니시 해줍니다. 저가 기본값 하는 이유가 JDK 내가 1.3.1을 쓴다고 지정해버렸어요. 근데 그 소스를 다른 컴퓨터 옮겼어요. 그 다른 컴퓨터는 자바가 13.1, 뭐 11.2가 아니고 13.15예요. 버전 안 맞죠? 그럼 에러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클립스에 기본 설정도 해주세요 하는 게 낫습니다. 이클립스 사용하는 자바 JL 써주세요 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서버 다시 한번 켜볼게요. 그냥 동작해야 되는데 스타트 하니까 이 포트 열어줄래요? 물어보죠. 허용해주세요. 허용. 이거 막아버리면 접속이 안 되는데 외부에서. 그러면 스타트도 됐죠? 제대로 된 걸 알 수 있어요. 자, 얘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더블 클릭하면 얘 설정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몇 가지 할 수가 있어요. 서버에 나온 것처럼.
특별히 바꿀 건 없어 보이고요. 자, 실행 위치 어디로 할 거냐, 뭐 그런 게 있는데, 뭐 인스톨 위치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워커스페이스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이제 뭐 퍼블리싱 모두 사용하지 않을 거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기본값은 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영상에서 나온 것에서 신경 쓰는 건 이거예요. 퍼블리싱 포트에 아니 이쪽이구나. 포트 번호. 자, 기본적인 웹 서버는 80 포트 씁니다. 80 포트를 쓰고요. 여러분 알고 있는 네이버 이런 거 다 웹 서비스죠? 걔네들 다 기본 포트 80이에요. 그래서 이 웹 서비스라는 서버 사이드는 항상 80 포트 쓰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럼 얘도 80 포트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80 못 쓸까요? 여러분 컴퓨터에 아파치 웹 서버라든가 PHP 공부한다고 까놨을 수가 있을까봐 일부 실적 비껴놔서 80 하나 더 붙였어요. 그래서 8080 된 거죠. 8080 쓰는 이유예요. 그냥 80인데 테스트할 때 이거 써라고 8080 붙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8080 쓰는 서비스도 더 많아졌어요. 오라클 설치도 지가 뭐 JDK 설치하면서 거기도 통계 설치하거든요. 그러면서 8080 잡아먹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다 보면 어쨌든 8090이라든가 뭐 9000이라든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번호 12350번이라든가 뭐 써도 상관없어요. 단 값을 10,000번 이하로 써주세요. 그때는 10,000번 이상으로 써주세요. 여러분이 포트 정한다면은. 그리고 빨리 도는 프로그램 없다? 그럼 80포트도 상관없어요. 80포트 하면은 네이버닷컴처럼 원래 네이버닷컴도 네이버닷컴 땡땡 80 써야 돼요. 근데 생략해도 되는 게 거의 기본 웹 표준이 됐기 때문에 포트번호 생략하면은 80이겠구나 라고 브라우저가 붙여서 접속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여기서는 선생님 컴퓨터에서는 특별히 도는 건 없으니까 그냥 8080을 냅둘게요. 기본값으로 80 이제 영상 좀 바꿔보죠. 자, 8090으로 바꿔볼게요. 참고로 앞에 번호 쓰지 마세요. 가급적이면은 기존 서비스가 예약되는 게 쓰고 있을 수도 있고 문제될 수 있어요. 다 했으면 저장해주면 되고요. 자, 저장했으면 이제 얘도 방금 껐다 켜진 거 봤어요? 얘가 아까 여기 설정에도 있지만은 변화가 있으면 자동으로 불러와요. 자동 껐다 켜줘요. 그래서 편합니다. 자, 그럼 8090 접속해 볼까요? 여기 들어가서 내 컴퓨터는 로컬 호스트죠. 로컬 호스트에 8090 접속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뭐에 볼 게 있으려나? 없죠. 아무것도 웹 서비스 볼 게 없어요. 자, 방금 있었던 헬로우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그래서 이 서버로 시작해 주세요. 라고 해서 껐다 켜주세요. 라고 하면은 제대로 불러와 주는 게 보였죠, 방금.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 불러왔다는 게 나타나고요. 자, 에러 나오면 정상입니다. 왜? 여기 우리 만든 거 하나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뭐 만들어주면 나올 텐데. 어쨌든 이런 웹서버 동작했다는 걸 확인했다는 순간, 통계까지 서버 설정이 다 된 겁니다. 이제 프로젝트 파일 만들어서 쓰면은 웹페이지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다 했으면은 이제 안 쓸 때는 톰캣을 꺼주세요. 좀만 스톱하면은 꺼집니다. 그리고 닫을 때 닫으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빠르게 넘어왔는데 자바 설치하고 이클립스 벽전자 압축 풀어서 설정하고 그리고 이제 패스 설정 자바 패스 설정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필요한 톰캣 여기 어디서 다운받았죠? 8.5 버전 다운받아가지고 압축 풀고 그 위치를 서버 탭에서 잡아줬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JSP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